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홍콩오늘 짬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원래 3시였던 약속이 5시로 변경되면서 한 4시 반까지 시간이 날 것 같아서 독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요, 챕터 3의 3장에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만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인 당신에게, 그리고 시작의 기술 2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를 독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많이 버벅될 수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보통 때도 버벅거리긴 했는데 오늘은 특히나 렌즈를 끼는 바람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좀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왔다고. 노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저는 독서 즐길 거니까요. 그냥 짬나는 시간에 유용한 영상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이 또 한 3분이 더 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만큼 구독을 할 만큼 조금이라도 유익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독서 시작해 볼게요.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만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인 당신에게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사실 당신은 지금의 삶에서 이기고 있다.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기는 게 낫겠죠? 당신이 인생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실제로는 이기고 있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제로는 승리의 결과라면 사실이다. 이건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듣기 좋으라고 늘어놓는 헛소리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한테 책 팔아먹자고 억지로 하는 얘기도 아니다. 여러분은 승자다. 여러분은 하나씩 차례로 목표를 이뤄왔고 지금까지 줄곧 승승장구해왔다. 여러분이 결심한 일은 모두 현실이 됐다. 아마 내가 미쳤거나 여러분이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도 있다. 당신만 빼고 누구든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이다. 우리 둘 다 미친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평생 동안 당신은 사랑을 찾아다녔다. 당신의 삶을 공유할 특별한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태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금 드는 것은 예시일 뿐이다. 여러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라면 삶의 어느 영역이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사랑, 이런 사랑 찾는 게 아니어도 비슷한 다른, 그러니까 사랑이 주제가 아닌 예시도 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 상황은 여러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당신은 사람도 여럿 만나고 사귀기도 했지만 그들 모두가 영원히 함께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했다. 특별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당신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동화는 언제나 끝나게 마련이고 그 끝이라는 것은 종종 아주 익숙한 결말이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당신은 희망을 잃기 시작한다. 내가 꿈꾸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는 한 걸까? 어쩌면 나는 그냥 연애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생각을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기는 있을까? 이건 있죠. 안 받아줘서 그랬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요것도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왜 만날, 그죠? 만날이 원래 표준 그거죠. 만날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고. 당신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본다. 그 시절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혹은 아웃사이더처럼 느꼈던 사춘기 시절을 떠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 매번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 말고는 비슷하게 전개되었던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매번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 말고는 비슷하게 전개되었던 과거의 연애사들을 줄줄이 떠올릴 수도 있다. 너무나 절망적이다. 그렇겠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난다. 몇 번 데이트를 해보니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즐겁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날이 올까요? 그게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었는데도 모든 게 순조롭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온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나눈다. 당신은 사랑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 혹시 이번일까? 와, 행복과 흥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생생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심이라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다.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되어 서서히 커지더니 갑자기 비바람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한다. 사랑에 빠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두 사람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싸움으로 번진다. 불꽃이 튀던 화학적 반응은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둘 사이의 관계는 황량하고 메마르고 시큰둥해진다. 결국 둘 사이에는 그저 함께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이 남는다. 설마 또.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이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게 된다. 아마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할 테고 늘 겪던 그런 고약한 이별을 맞게 된다.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는 관계를 보다가 마침내 플러그를 뽑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결국 둘은 각자의 길을 간다. 당신은 상처받았고 무참히 깨졌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언젠가는. 하지만 실제로 이미 잘 된 것이다. 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널리 알려야 할 영광스러운 승리다. 하늘이 내려준 대승이다. 만세! 사실 당신은 지금의 삶에서 이기고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라면 그래, 좋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기고 있는 삶은 그런 삶이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뭐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마도 그냥 너는 잘 살고 있다, 이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그냥 메시지를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자, 다음. 당신은 언제나 이기고 있다. 나는 왜 실패한 연애를 승리라고 부르는 걸까? 인생에서 몇몇 사람이 없어졌으니 당신 삶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당신은 내리는 눈처럼 특별한 존재이니 준비가 되면 완벽한 사람을 만날 거라고 안심시켜 주려는 것도 아니다. 나 잘났다 식의 자동차 범퍼 스티커 메시지에 동의하려는 것도 당신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이 문제라는 식의 문화에 동조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은 그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나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실패한 연애에서 당신이 승리한 이유는 애초에 당신이 성취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처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 순간부터 당신이 성취하려고 했던 것. 그렇지만 상대가 따라오질 못했다고요. 상대가 망쳐놨어요. 무슨 말인지 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고른 거라면 당신 인생에서 똑같은 에피소드를 만들고 또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면 실제로 당신은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증명하는 일에 몰두해 있다면 파란만장했던 어린 시절이나 안 좋은 이별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그런 생각이 이미 심어져 있는 거라면 이 패턴이 당신의 무의식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연애의 성공을 방해한 것이라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죠. 하나 탁 와닿는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건 아닌데 당신은 아무 문제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 예민해졌다.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고 거슬리기 시작했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폭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당신 생각을 증명했고 당신의 연애는 당연히 뻔한 결말에 도달했다. 그렇다. 당신이 바로 이렇게 이기게 되어 있었다면 당신은 자신이 사랑스러운 연애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꼼꼼하게 그걸 증명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성공했다. 축하한다. 이 저자의 말은 그러니까 연애 못하는 사람, 뭐 헤어진 사람은 연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너는. 그래서 너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네가 연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별을 통해서 항상 증명하고 있고 그걸 사실은 너가 계획했고 그걸 성공한 거다.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것 같죠? 이제 당신이 구제불능의 가학피약 성애자 맞나요? 가학피약 성애자처럼 보이게 됐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희망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내가 묘사한 사례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인생의 사랑을 만나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훌륭한 구애자들을 열어놓고 행복한 고민 중일 수도 있다. 고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나 당신만의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힘을 못 쓰는 부분, 당신이 적거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계속 목표를 향해 밀어붙인다. 심지어 그 목표가 실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말이다. 이처럼 당신의 두뇌는 늘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이성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힘은 당신의 커리어에도, 몸매에도, 주머니 사정에도 그 외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작동하고 있다. 당신은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 단원이 나온다.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당신은 언제나 이기고 있다. 당신의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당신의 무의식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이다. 당신의 무의식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를 때도 있다.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려고 하지? 스스로가 그어온 한계, 줄기세포 및 DNA 연구 과학자로 유명한 브루스 립튼 박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일상에서 우리 일의 95%를 통제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한다. 그런가요? 잠시만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뜻이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 퇴근길에 운전을 했는데 오는 도중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던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보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때랑 퇴근길에 운전을 했는데 오는 도중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런 때랑 오늘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았던 그런 때를 한번 떠올려보라네요. 이럴 때 대부분 당신은 자동 주행 모드다.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을 아무 생각 없이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여러 생각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생각이 명령하는 길을 따라간다. 눈에 띄지 않는 생각이 명령하는 길을 따라가기도 한데요. 뇌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 길로 몰아간다.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당신이 갔을 수도 안 갔을 수도 있는 길을 말이다. 그렇죠?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뭐 어떤 걸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떤 방향성을 가지거나 수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은가?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은가? 혹시 수업이나 체중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신념이 행동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무심결에 당신은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매는 이 수준,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를 뭐 어떻게 설정해 놓고, 그죠? 그냥 그곳에 머물게끔 거기서 뭐 더 이상의 발전이나 뭐 원하는 게 없게끔 본인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이 그러니까 독자에게 질문하는 것 같네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기는 영역, 이기는 세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당신이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치자. 그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다. 그게 뭐 이기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내리는 모든 계획과 전략, 생각이 그 영역의 일부다. 믿거나 말거나 6천만 원을 버는 게 3천만 원을 버는 것보다 반드시 더 힘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천만 원을 버는 게 더 힘들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시간당 2만 5천 원을 받는 사람이든 5만 원을 받는 사람이든 주당 40시간 근무는 동일하다. 당신이 그냥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지 어떤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느냐 자체가 관건인 경우도 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영역에 입성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왔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당연시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자신과 남들, 인생에 대해 내려놓은 결론들을 알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 중에 뭐 어떤 나, 그리고 타인, 그걸 뭐 어떻게 단정 짓고 뭐 분류하고 뭐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된다. 라는 거죠. 밝혀내봐라 이런 거죠. 그 결론들이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론들은 깨버리고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벗어난 삶을 경험할 때만 이 현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나치게 인생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본다면 당신에게는 전혀 새로운 성취의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자. 여기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개의 영역으로 쪼개져 있고 여러분은 그중 한 영역에 존재하면서 이기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즉, 어느 영역이 되었든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다.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동주행 모드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정말 인지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선택을 한 거나 선택하지 않은 거나 어떤 그런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렇다고 하는데 내 무의식이 나를 이렇게 지배해서 무의식적으로 지금 뭔가 다른 행동을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리고 그런 영역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어떤 위치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게 어떤 영역이든 간에 너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 영역이 어쨌거나 너가 그게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걸 목표로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긍정적이거나 어떤 희망적이거나 아니면 목표 지향적인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럼 그게 만약에 정말 목표로 갖고 있다면 열심히 그 길을 위해서 어쨌든 빠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잘할 수 있는 이기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말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이기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근데 그 영역이 만약에 내가 의식하고 내가 선택해서 좋은 결과든 아니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영역 속에 있다면 좀 나은데 그게 무의식적인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게 목적이 아닌데도 자꾸 그런 걸 반복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다면 그 영역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동 주행 모드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들을 빨리 인지해서 내가 정말 뭐 원하는 거나 내가 정말 시작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방향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독서한 부분은 참 돌려서 말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만 이런 건가요? 다른 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참 희한하네요. 어제까지 막 신나게 공감한다고 막 제가 그랬는데 오늘은 뭔가 이해는 되는데 참 말을 돌려서 했네. 막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짬독서는 여기까지 제가 해야 할 것 같고요.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런 거 막 신경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반갑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냥 한번 공간에 왔다 가는 거, 관심 가져준 거. 관심에, 목이 말랐었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관심을 꼭 바라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막연히 노후에, 지금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노후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뭐 그런 공간 내지는 뭐 SNS상 뭐 그러잖아요. MK 대학에서도 뭐 자기만의 빌딩을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상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러는데 그거를 리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김희경 선생님. 그런데 이제 리딩을 해서 자꾸 마음이 그렇게, 근데 그분은 또 세상을 읽어보니 그렇게 흐를 것 같으니 그 대세가 이제 되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들어가면 그래도 삶이 더 편해진다. 왜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모델 하우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왜 저렇게 줄을 서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돈들이 많은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오히려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살면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겠고, 그죠? 뭔가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었던 그런 건데, 너무 그런 거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부유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뭐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렇게 없었는지 저는 조금 제 자신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정말 주머니 털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굳이 뭐 이 SNS 상에서 뭐 수익을 위한 뭐 공간을 언젠가는 필요를 하겠는데, 막 지금 한번 배워보려고 심사임당 그분 주원규님의 그걸 방송도 최근에도 들었지만, 와, 그분들 따라 하려고 하면은 하는 것도 재미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경험을 공유하는데 정말 그 통찰력과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막 공유를 하는 거라는 건 정말 저도 알겠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오픈 소스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잘 쉽게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오류였던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렇게 많이 준비하고 저렇게 많이 전략을 짜야 되고, 저렇게 하면은 그냥 일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든 하는 게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요양보호사 동영상 올릴 때나 음악을 올릴 때도 그냥 저를 위해서 내가 쉬고 싶고,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는 지인들도 각자 일이 많으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제 상황에 뭐 부모님을 뭐 본의 아니게 모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날 사람이 그 일적인 관계 몇 분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나름 외롭다? 외로운 것도 저는 솔직히 지나치게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그 시간, 이제 그 시절도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냥 외롭다는 생각은 덜 들거든요.
지독히 외로울 때 많았지만, 근데 그런 이 모먼트가 딱 지나가고 나니까 뭐 그냥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면서, 그럼 내가 너무 심심한데 어떻게 할까? 나는 일렉트로닉 음악을 좋아했는데, 나는 어릴 때 그 회사 동료한테 이제 끌려가서 처음 알게 됐지만, 홍대 클럽 갔을 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 자유롭게 그냥 음악에 맞춰서 막 춤추는 거, 그냥 그런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 과거에 즐거웠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또 뭐 그 음악이 약간 몸을 뭐 흔들흔들 뭐 들썩들썩하게 만드니까, 뭐 저 좋아라고 사실은 음악을 올렸거든요. 그러고 사실 독서도, 그러니까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 그냥 독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저 한 번도 독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말을 안 하니까 대인 관계가 좀 비대면이 많고 뭐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하는 것도 뇌에 좋지도 않고, 그 자기 표현력도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꾸 말을 안 하면은 감소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독서를 읽으면서 녹음을 해두면 제가 듣기도 좋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잘 때.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이제 이왕이면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와서 들어주는 거, 잠깐 흔적 남기고 가는 거,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뭐 좋아요를 찍고 알림 설정은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게 또 나름 의미도 있고, 이왕이면 또 그런 분들도, 내가 뭐 주원규님이나 뭐 예전에 김세혜 씨,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런 김미경 강사님이 막 살면서 막 많은, 이게 그 김창욱 교수님 뭐 자기 삶을 그 대입해서 풀어주는 그런 썰들, 그리고 삶의 지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위로 아닌 위로? 그 순간을 잘 이겨내게, 힘들 때.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완전히 뭐 비교 대상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편안하게 그냥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좀 처지에 있을 사람이고, 제가 또 그런 공간에 와서 가만히 들어보면, 나만 힘든 건 아니었구나, 저 사람도 지금 힘들고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구나,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나쁘진 않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 언제까지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뭐 이렇게 구독하시는 것도 저한테는 어쨌든 여러모로 그냥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어서 뭐 좋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서 지금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뭐 어쨌든 구독자가 3명이 또 느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오늘은 몇 분이나 관심을 가져줬나 막 이러면서. 근데 관심이 뭐 떨어졌다고 아마 좌절하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는 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구독 3분, 그저께 해주신 뭐 4분이었나? 또 그 앞에 3분 덕분에 기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별거인 것, 그런 좀 기분 좋은 순간들이 있는 일요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신 인생의 문제 영역은 무엇인가, 여기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의견을 살펴서 제가 한번 책을 찾아는 볼게요. 근데 일단 저한테도 끌려야 제가 책을 읽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좋으라고 일단은 이거 영상 만드는 거라서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